이런 일이 제 집에서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평일 낮에 집에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회사는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만뒀어. 이제 더 큰 걸 해야지.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을 다니던 회사를 말도 없이 그만뒀다니. 상의도 없이요. 남편 표정은 어땠냐고요? 오히려 들떠 있었어요.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뭔가 큰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 여보, 걱정 마. 이번엔 진짜야. 내가 확실한 거 알아봤어. 확실한 게 뭔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웃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려준다고. 지금은 준비 중이라고. 그 말투가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화가 났어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다니.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거든요.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것 같았어요.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건지. 그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서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었죠.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남편을 보고 웃으셨어요. 아들, 엄마 왔다. 오늘 얘기 좀 해야지. 남편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 기다렸어요. 저 기다렸다고요? 두 사람이 뭔가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옆에서 차만 내오면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거든요. 지수야, 너도 앉아봐.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지수야, 내 엄마가 모아둔 3억 있잖아. 그거 지금 굴릴 때야. 그냥 묵혀두면 써보지도 못하고 인플레이션에 다 녹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돈이요? 그건 엄마가 평생 모으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식당 하시면서 10년 넘게 모으신 돈이라고요. 제가 맡아두긴 했지만 제 돈이 아니에요. 엄마 노후 자금입니다. 어머니, 그 돈은요? 말을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들어봐. 얘기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는 정말 큰 거야. 우리도 이제 제대로 벌어야지. 3억만 투자하면 진짜 달라진다고. 투자요? 무슨 투자인데 3억씩이나 필요한 건가요? 저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요.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 은행에 묵혀두면 이자가 뭐가 되니? 내 엄마도 나이 들면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 그 전에 불려놔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 알아왔는데. 좋은 기회라고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침착하게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투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건강식품이야. 요즘 시니어 시장이 크잖아. 판매 구조도 확실하고. 건강식품이요? 판매 구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혹시 그거 아닌가요? 다단계요. 그게 혹시 다단계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고요. 아이고, 무슨 다단계야.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더라. 전혀 다른 거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요? 저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믿어. 이번엔 진짜야. 내가 얼마나 알아보고 온 건데. 회사도 크고 제품도 좋아. 무엇보다 수익 구조가 확실하단 말이야. 그 말투가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신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런 일에 뛰어들다니.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내 엄마한테 좋은 투자처 생겼다고 해봐.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다고. 어차피 묵혀둬봤자 물가에 다 까먹어. 엄마한테 말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안 돼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건데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변했어요. 웃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거든요. 지수야, 너 시집 온 지가 몇 년이니? 우리 집안 생각은 안 해? 우리 집안 생각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친정을 등한시한 적 없었어요. 명절이면 시댁일 다 하고 친정은 잠깐만 들렀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집안 생각을 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해봐. 지금 투자하면 애들 미래도 확실해지는 거야. 애들 미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애들 미래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아빠가 있을 때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 직장을 남편이 버렸잖아요. 남편 회사는요? 15년 다닌 회사를 그냥 버리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거기 다녀봤자 월급쟁이잖아. 이제 틀을 깨야 한다고. 틀을 깨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지수야. 내가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 줄 몰랐네. 돈은 굴려야 불어나는 거야. 묵혀두면 죽은 돈이라고. 융통성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머니, 저는 못 드려요. 엄마 돈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남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들, 엄마는 간다.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어쩌겠니?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여보, 당신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남편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몰랐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도 옆방에서 자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수야, 생각 좀 해봤니? 아직도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내 고집대로 해. 근데 지수야, 네 남편이 딴 데 눈 돌려도 나 몰라. 딴 데 눈을 돌린다고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남편의 변화는 그날부터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새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재킷이었어요. 그거 비싼 거잖아요. 40만 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언제 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거울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제. 괜찮지? 괜찮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도 그만둔 사람이 40만 원짜리 옷을 사다니. 돈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장에서 새 구두를 꺼내 신더라고요. 그것도 명품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남편, 그 신발도 새로 산 거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응.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 만나야 하니까. 외모도 투자야. 외모도 투자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투자, 투자. 요즘 남편 입에서 그 말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 있어. 저녁 늦을 거야. 또 회의예요. 요즘 매일 회의라고 하던데 대체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남편 공간이니까 존중해줬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보였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용대출 신청서였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요.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5천만 원씩이나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뒤졌어요. 명함이 나왔습니다. 헬스라이프 김하정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 등급 조건 1억 이상. 1억이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1억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5천만 원 대출받고 제 엄마 돈 3억까지 합치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헬스라이프를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제품 설명보다 돈 얘기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딱 알았어요. 이거 그거구나. 사람 잡는 그 구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떡하죠? 남편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것도 5천만 원이나 쏟아부으면서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수야, 오늘 시간 좀 내봐. 엄마가 갈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날카로웠습니다. 지수야, 아직도 생각 안 바뀌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 돈 머리 잘 쓰면 한 방에 2배 된다. 근데 너는 그걸 못하는구나. 한 방에 2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안 돼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렇게 융통성 없으니까 내 아들이 딴 눈을 팔지. 딴 눈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남자는 말이야, 집에서 인정받아야 밖에서 안 삐뚤어져. 근데 너는 뭐하니? 남편 하고 싶다는 것도 맞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막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못 드려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야, 네가 저렇게 융통성이 없으니 내 아들이 고생하지. 회사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데 우리 아들만 뒤처지면 어떡하니? 회사 사람들이요. 헬스라이프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좋아. 네 고집대로 해. 근데 말이야, 나중에 후회해도 나 몰라.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요. 딴 눈을 판다고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정말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얼굴도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여보, 나왔어.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더니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났어.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야. 나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성공한 사람들이요. 저는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남편 서재에서 대출 서류 봤어요.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재를 뒤졌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도 침착하게 말했어요. 5천만 원이요. 제 동의도 없이 받으셨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투자금이야. 곧 돌려받을 거야. 곧 돌려받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이거 다단계예요. 정신 차리세요. 남편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다단계 아니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똑같은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말을 배워온 거예요. 남편 회사도 그만두시고 대출까지 받으시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여보, 당신은 몰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만 3억 내놓으면 다 해결돼.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압박하고요. 두 사람이 한패가 되어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요. 남편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명함이 수북했어요. 다 헬스라이프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이 하나 보였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 필체로 메모가 빼곡했어요. 김 차장 조언 가족 설득이 제일 중요. 투자금 1억 모으면 상위 등급. 상위 등급 되면 월 수익 2천. 월 수익 2천만 원이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빠져 있구나. 저 숫자를 믿고 있구나.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은요. 지금 저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남편 얼굴을 한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헬스라이프를 다시 검색했어요.
이번엔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헬스라이프 피해자 모임. 클릭했습니다. 글들이 수백 개였어요. 다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사하고 3천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시어머니가 5천 넣으라고 협박해요. 가족이 다 깨졌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집 얘기 같았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한 댓글이 보였어요. 직접 가보세요. 그 회사 사무실. 그럼 알게 될 겁니다. 직접 가보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다고. 남편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남편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헬스라이프 모임 마이너스 오늘 오후 2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주소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란 걸 알았죠.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남편한테는 친정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헬스라이프 사무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건물도 크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제대로 된 회사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득 시어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김하정, 능력 있다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움직이고 있구나. 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책상이 20개는 넘어 보였어요. 사람들도 많았고요. 다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뭔가 진지하게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회사처럼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여자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장이 진했습니다. 저기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혹시 소개받고 오셨어요? 소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여자 직원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 남자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쪽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요.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옷이었어요. 남편 옆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긴 머리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찰이 보였어요. 김하정 차장.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여자가 김하정이구나. 남편을 여기로 끌어들인 사람이요. 남편과 김하정은 서리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김하정이 남편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오빠, 진짜 잘하고 계세요. 이번 달만 넘기면 상위 등급 확정이에요. 오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웃더라고요.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하정 씨 덕분이죠. 제가 뭘 알았겠어요. 하정 씨라고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다정했어요. 김하정이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손을 잡다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입구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 왔나 봐요. 그리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 여자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니. 오빠라고 부르고 손을 잡고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남편 명의 가족 카드 내역을 열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카드였거든요. 한 달치를 쭉 내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500만 원이 넘게 나갔더라고요. 옷 40만 원, 구두 100만 원, 식사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계속 2인분이었습니다. 전부 강남 식당들이었어요. 한식, 일식, 양식. 비싼 곳들만 골라서 갔더라고요. 한 달에 15번이요. 저는 그 내역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김하정이랑 매일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돈으로요. 제게는 엄마 돈 3억을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내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구매 내역이요. 여성 핸드백 200만 원이요. 저는 그 내역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선물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김하정이겠죠. 남편이 저 여자한테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준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카페 안에서 소리내서 울 순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습니다. 대출 승인 완료 2천만 원. 대출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이 들어와 있었어요. 2천만 원이요. 5천만 원에 이어 또 받은 거예요. 이젠 7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이 미쳤나 봐요. 대체 얼마나 더 빌릴 건가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차창 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변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대출도 받고 다른 여자한테 선물도 사주고요. 그 여자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라고 부르면서요. 손을 잡으면서요. 그리고 그 끝에는 제 엄마 돈 3억이 있었던 거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매일매일이요. 회의 간다고 하면서 저 여자랑 밥 먹고요. 투자한다고 하면서 선물 사주고요. 7천만 원이요. 남편이 빌린 돈이요. 그런데 더 빌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남편은 아직도 제 엄마 돈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요.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요.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엄마를, 이 가정을 다 팔아서라도 저 구조에 빠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요.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늦어. 먼저 자. 또 늦는다고요. 또 저 여자랑 있는 거겠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 핸드폰을 봐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창밖을 봤어요. 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나갔어요. 오늘도 회의 있어. 저녁 늦을 거야. 그 말만 남기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셨지만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김하정이요. 2인분 식사 내역이요. 200만 원짜리 가방이요. 7천만 원 대출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카톡 대화에 있던 그 문장이요. 어머니랑 같이 압박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랑 짜고 저를 몰아붙였다는 거잖아요. 둘이서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남편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두고 간 거겠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이었어요. 발신자는 하정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 끝나고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사랑해요. 하트 이모티콘이 5개 붙어 있었어요. 사랑해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헬스라이프 사무실로요. 직접 가서 말해야겠다고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남편 핸드폰도 가져갔습니다. 증거니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주소를 말했어요. 강남 헬스라이프 사무실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입구로 걸어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처럼 다들 정장 입고 통화하고 있었어요. 입구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을 봤어요. 남편이 보였습니다. 김하정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둘이 서류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막으려고 했지만 뿌리쳤어요. 남편과 김하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왜 여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거죠. 저는 남편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두고 가셨더라고요. 가져다 드리려고요. 김하정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의 중이시죠? 계속하세요. 저는 잠깐 지켜볼게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가 말했어요. 김하정 차장님이시죠? 김하정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는데요. 혹시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김하정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저는 알아요. 제 남편한테 매일 문자 보내시는 분이시죠. 사랑한다고요. 김하정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수야, 여기서 이러지 마.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왜요? 여기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 친정엄마 돈 3억 곧 들어온다고 소개하셨잖아요.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또박또박이요. 7천만 원 대출. 강남에서 2인분 식사 한 달에 15번.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가방.
숨을 한 번 들이쉬었어요. 다 제 돈이었어요. 김하정이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문자도요. 제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하신 거요. 어머니랑 같이 와이프 압박하라고 하신 것도요. 김하정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시어머니랑 짜고 저 몰아붙였죠? 남편이 입술을 떨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남편은 15년 다니던 회사 그만뒀어요. 여기서 성공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7천만 원 대출 받았고요. 제 친정엄마가 평생 모으신 3억을 여러분한테 확보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사람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김하정을 봤습니다. 차장님은 제 남편한테 계속 문자 보내셨죠. 사랑한다고요. 빨리 돈 가져오라고요. 그게 사업이에요? 김하정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시 봤어요. 이제 끝이에요. 집으로 가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밖에는 해가 쨍쨍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미발신 전화 6통이었습니다. 벌써 소식을 들으신 거겠죠. 사무실에 있던 누군가가 알려드렸나 봐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갔고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했어요. 폭로했어요. 진실을 다 말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속은 시원한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너지는 건 다음 날부터였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남편 얼굴을 봤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요. 정장은 구겨져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털썩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다들 등 돌렸어. 사기꾼 취급하더라. 사기꾼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확보도 안 된 돈을 확보했다고 거짓말했으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었는데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화가 나신 거죠. 이 집에 아들 있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남편을 보셨어요. 야,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쳐놓고 거기 앉아 있어?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확실하다고, 3억 곧 들어온다고, 상위 등급 확정이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뭐,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설득했잖아. 헬스라이프 좋다고. 나는 내 말만 믿었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지수한테 압박하신 것도 있잖아요. 요양원 얘기하시고, 김하정 얘기하시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3억 꼭 필요하다고 매달렸잖아. 어머니도 상위 등급되면 수당 받는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믿은 거지.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둘 다 똑같구나. 서로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3억만 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다 내 고집 때문이야. 제 고집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3억 줬으면요. 그것도 다 날렸을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지금 나보고 사기당했다는 거야? 아니요. 욕심부린 거죠.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돈은 굴려야 불어난다고요. 묵혀두면 죽은 돈이라고요. 은행 이자는 뭐가 되냐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굴리셨어요? 불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말했어요. 어머니가 또 그러셨죠. 내 엄마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인플레이션에 다 녹는다고요. 그 전에 불려놔야 한다고요.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 네, 다 기억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융통성 없다고요. 그래서 내 아들이 딴 눈을 판다고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지수야, 그건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끊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딴 눈을 팔았더라고요. 김하정한테요. 어머니 말씀대로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죠. 나중에 후회해도 나 몰라라고요. 내 고집대로 해보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제 고집대로요. 그래서 안 후회해요. 하나도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헬스라이프한테 물건 떠안았어요. 뭐?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1,500만 원어치요. 팔아야 하는데. 미쳤어? 그걸 어떻게 팔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1,000만 원어치 떠안았어. 나도 못 팔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예요. 끝났네. 우리 다 끝났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대출 회사에서요. 연체되셨습니다. 빨리 입금하세요. 남편은 전화만 울리면 움찔했어요. 손이 떨렸고요. 받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신용불량 등록 완료. 남편이 그렇게 됐어요. 신용불량자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얘기?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이혼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건 저는 못 살아요. 당신이랑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내고 제 엄마 돈까지 노리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남편이 입술을 떨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양육권은 제가 가질게요. 재산 나눌 것도 없고요. 빚은 당신 거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남편이 서류를 받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사흘 후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였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가져갈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어요. 그냥 후련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지수야. 네. 나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월세 못 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헬스라이프 물건이 1,000만 원어치야. 팔 수가 없어. 아무도 안 사. 그것 때문에 적금도 다 깼는데 월세도 못 내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도 이제 혼자 아이들 키워야 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알아. 내가 자초한 일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세였지만 저희 거였습니다. 엄마가 오셔서 같이 살기로 하셨어요. 엄마가 있어야 애들 봐주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저 걱정하시는 거요. 거실에 식탁을 놓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였죠. 할머니, 맛있어요. 큰애가 말했습니다. 작은애도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봤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그 노을을 보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결혼하던 날도 이렇게 노을이 예뻤었죠.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킬 건 지켰으니까요. 버릴 건 버렸으니까요. 엄마가 옆에 왔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엄마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엄마 품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맙지. 내 돈 지켜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요.